그다음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뭐 김양훈 실장처럼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이거 좀 위크타이스.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면 저 위크타이스에서 더 기회가 많이 오게. 저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전화를 보면 뭐 한 5년 이렇게 못 만나고 전화해도 아 지금 어디 있냐 뭐냐 그 위크타이스가 그 사람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평소에 서로의 인상이 좋아요. 아, 그 전화 딱 했을 때 지금 어디 있어요? 이래야지. 또 왜 전화 안 써?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 뭐 이제 요새는 뭐 신입사원 강의를 못하지만 신입사원 옛날에 강의할 때는 신입사원 딱 대단하고 명함을 한 300장 정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이게 제가 삼성물산장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떤 뭐 세미나나 뭐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자기가 그럼 명함 줘요. 그게 있죠. 10년 뒤에 만나잖아요. 10년간 사귀는 10년. 위크타이스 제가 된지 한 10년 됐는데 뭐 어제 뵌 거랑 똑같아요. 어제 뵌 거하고 하나 다를 거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젊은 스타트업을 키우는 GH 스쿨이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젊은 스타트업 50명을 뽑아서 6개월 동안 무료로 매주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무료로 지금 시키고 있는데 연세대학에서 그거를 이제 후원하고 계신 분이 지누스라고 하는 매트리스의 창업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기업을 인수하지 않는다, 기업을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그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이제 돈을 인수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그 매트리스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은 월마트가 크잖아요. 월마트에 이제 뭐 가서 오는데 우연히 본인이 1980년대 초에 텐트, 배낭 이런 걸 했거든. 캠핑용품. 그 캠핑용품 할 때 그 인턴 사원, 맥밀리안이라고 하는 그 인턴 사원, 이제 바인 부서 인턴 사원이 CEO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전화를 있으면요, 저기 월마트 가면은 그 CEO가 하고 있어요. 그게 몇 년이나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 인턴을 할 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던 게 그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매트리스를 갖고 오니까 직원들한테 야, 여기 좀 잘해줘라. CEO니까 엄청 좋았어. 엄청 좋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자리에 어디에 가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돼요? 평판이 좋아요. 저분은 나중에 언제라도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인상을 가져야 돼요. 박수 한번 줘. 지금 이제 김홍진 작가님 뵈니까 내가 어제 뵌거 같아. 그냥 한 10년 됐는데도 워낙 뭐 그동안 같이 저분은 이제 그 강의할 때 유명한 강의가 있죠. 오늘 했나요? 애꾸는 해적. 이 애꾸는요, 해적이 눈을 한쪽 손자리 애꾸는이잖아요. 이게 난 저분 강의 듣고 알았어. 해적들이요, 이제 그 배에서 이제 그 배도 이제 방이 있잖아요, 손실. 방에 들어가면요, 꼭 어디로 가요? 그렇겠죠. 뭐 옛날에 뭐 전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거를 벗으면은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제 그냥 눈인 상태 들어가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기 때문에 선장은 항상 애꾸눈으로 하고 있다가 그 방에 들어갈 때 이걸
기억이 뭐 너무 많이 나는데 얘들 뭐 장충찬 뭐 정말 아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래서 너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뭐 48년을 이제 직장 생활과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1977년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이제 삼성에 다녔어요. 1999년 22년간 이제 삼성에 있었고, 1999년에 이제 나와서 이제 옥션 창업 대표를 하고 벤처기업으로 와서 지금까지 이제 26년간 이제 벤처를 하고 있죠. 자, 삼성에 있을 때는 뭐 사원에서 임원이 됐으니까 뭐 하여튼 그냥 순탄한 길을 걸은 거죠. 뭐 비서실도 있었고 뭐 아까 잠깐 얘기 남궁 교수님 얘기했죠. 홈플러스 지금은 막 가슴이 아파요. 어디 다니면서 홈플러스 큰 건물 있어 보면 지금은 막 가슴이 아파요. 그 홈플러스 빨간 로고를 제가 만든 거 지금 막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IMF 때 이제 데스크로 이제 팔린 거. IMF. 그래서 이제 팔고 저는 이제 나와서 벤처 쪽으로 들어갔는데 벤처는 좀 어렵죠. 이건 뭐 남들 평탄한 생각을 했지만 벤처는 잘 되면은 벤처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가는 거예요. 벤치나 이 사이에서 박수 한번 쳐.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두 군데나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컨설팅 해주고 얘기해주고 이제 왔는데 굉장히 이제 젊은 사업가들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갖고 이제 뭐 펀드 투자도 받고 해서 나가는데 이거 적다 보니까 쉽지 않죠. 아까 김홍신 작가님이 얘기하셨죠. 지련을 통과해야 이제 하나의 신화가 되고 하나의 승리가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사업이 뭐 하도 붙이는 거 아니니까 뭐 저도 20몇 년을 사업을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얘기할 때 대나무를 심으면 처음에 5년, 10년은 자라지 않아요. 밑에 뿌리만 됩니다.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라는데 대나무는 보통 마디 있죠. 마디가 15개 내지 30개.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 자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너무 일직선으로 달리려고 오지 마세요. 어떤 시점에서 그 마디를 매듭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그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지 너무 일직선으로 달리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는 일부러 커브를 만들어. 고속도로 428km를 만들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일직선으로 다니는 사고. 이게 스피드 감각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초기에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돈 번 사람들을 보면요, 감각을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돈 벌거나 초기에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오버하다가 그냥 추락.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듭을 치는데 대나무는 보통 작은 게 15개, 많은 게 30개 매듭인데 그 매듭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있어. 그 어떤 순간에 매듭을 칠 때는요,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채우면 마음을 비워야 돼. 그래. 여기서 포기하자. 여기서 그냥 내려놓자.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이렇게 또 다른 거 해야지. 그 매몰 비용 내가 여태까지 뒤집은 게 얼마인데 그거 생각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48년간 수많은 걸 겪으면서 지금 이제 왔는데 제 후배들은 그럼 형님은 언제 은퇴합니까? 글쎄, 은퇴가 언제 될지 나도 48년간 매일 집에서 사무실 나오고. 근데 이 제가 보니까 제일 고비가 65이에요.
65대의 교수님들이 정년퇴직하는 곳이. 그러니까 65 넘어서까지 부인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거의 신에 가까워. 65 넘어서까지 부인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없어서는 못 살겠다 그러고 결혼하고, 나이 들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름 쓰시잖아요. 이제 근데 비결이 뭐냐? 은퇴요. 현역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은퇴라는 용어를 없애버려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아까 왜 우리 김홍희 작가님 뭐 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은퇴하고. 그래서 제가 은사원 하고 은퇴를 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가 회장이에요. 은퇴하면 안 돼. 이게 안 돼. 이 현역으로 나와. 그래서 그래야 이 가정이 평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역 잘못된 게 뭐냐면 리타이어예요. 이게 은퇴하다. 정말의 말씀. 타이어를 갈아탄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정년이 됐어.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 그럼 새로운 타이어를 준비해.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뭐 커맨스먼트 졸업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꽃봉이 60에 꽃봉이 헐고 알면서 뭐 아무것도 준비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50대 후반 저도 형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꼭 뭐냐?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타이어를 준비해야 돼. 지금 저는 한 6년 전서부터 완전히 스타트업 젊은 CEO 들어오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도전과 나눔이라고 하는 조참 포럼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하는데 회원이 한 400명. 한 번 저희 할 때마다 250명씩. 그 다음에 GNG 스쿨이라고 스타트업 50명 뽑아서 1년에 2번 6개월씩 교육시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해외 나가는 거 홀로 닦으면서 지원해줘. 그래 젊은 스타트업.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의 네트워크, 인맥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가 화를 먹는 걸 어디냐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살아보면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이 상품형 인간이 있고 명품형 인간이 있어요. 상품형 인간의 건 뭐냐면 일정 기간 유효기간, 일정 기간 유용하게 쓰다가 유효기간 지나면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머리야. 왜 머리야? 만나면 맨날 옛날에 자기 잘 나갔을 때 있잖아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야, 너 그때 차관 있을 때 이제 그만이야. 죽겠다. 왜? 저 그때 이기고 어쩌고 이게. 근데 명품형 인간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 옛날 우리 이어령 교수님, 제 김영석 교수님 가면 갈수록 올라가요. 명품에는 뭐가 없어요? 중고가 없어요. 명품은 중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상품형으로 살 거냐 아니면 명품형으로 살 거냐, 그럼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새로운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명품이 되는 거고, 왜?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 그동안의 경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퇴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형 인간, 퇴적형 인간. 이게 나누죠. 이게 저희들이 벌써 70대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하다. 미리미리 그런 걸 이제 디자인을 해야죠. 아까 타이어를 갈아 껴야 되죠. 근데 저는 48년간을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전부 다 기업에 또 회사로 근무하고 아니면 경영자로 오너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 기업, 그 다음에 기업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48년 이걸 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보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다, 사회적 공헌이다, 다 얘기 있는데 다 틀립니다. 기업은요, 기업은 상징이에요. 어떤 경우도 기업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EO나 오너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활동이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나의 모든 활동은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역할이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익도 나고 나는 거지. 기업이랄 항상 이익이 납니까? 지금 예료 배터리 이런 거 옛날에 인가 지금 얼마나 적자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당장 분다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은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 가능. 그러니까 CEO의 제일 큰 저기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 지속 가능. 지속해야 된다. 근데 지속이라는 게, 이게 모든 생명체는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일정 지점에서 성공을 하고, 쇠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퇴출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있어요. 요 성공, 그게 피크죠. 과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쪽, 다시 말해서 성공의 피크까지 올라가는 기간은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이 곡선이 길 수가 있는데, 이게 내리막길을 그래. 옛날에 제가 삼성에 오래 있었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에 있는 후배들 특히 전자 전문화 이런 부서가 야, 이부사야, 요새 돈도 많이 버는데 인센티브도 많이 따는데 좋은 데 가서 저녁이나 먹자. 형님 시간만 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 지금 우리가 전화 걸면 야, 이정도 잘 있냐? 왜? 삼성 저쪽 좀 더군다나 핸드폰 25% 지금 관세 저거 떼기 시작하고, 지금 전체 삼성전자 이익의 63%가 핸드폰에서 나오고, 저 25% 떼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차피 구조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들어가야 돼 있어. 야, 괜찮냐? 불과 5년 차.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이게 내리막이다 그러잖아요. 세네카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로의 혜택이 이런 거 망하는데 그냥 급작 치겠죠. 이런 거 노키아 같은 거, 백몇 년들 회사가 나가는데 7년밖에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 지속이라는 단어 중에 90%는 뭐냐? 성장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기업은 1%가 돼, 1% 되건 2%가 되건 기업은 어떻게 돼? 성장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업에는 어떤 단어가 없어요? 현상 유지라는 단어가 없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주의 현상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태양을 보세요. 우주의 주인이죠. 태양이 떴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곡선을 거갖고 내려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곡선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요. 또 다른. 이게 기업가의 숙명이고, 기업가의 운명이고, 기업가의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 원리. 어디나 뭐다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볼 때 이런 기업을 기업 활동이나 이걸 지속시키려면 기업가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변화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예요. 결국 기업의 성장과 멸망은 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기회로 잡아서 새로운 성장의 요소로 잡는 사람과,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기업,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모으는 능력과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과 갈등을 가져오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들 많이 만나고 교육시키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50명 이제 새로운 강사 불러서 제가 모델레이트 하는데, 저는 분명히 내가 스타트업이나 회사를 오는데 자꾸만 직원이 들어왔다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 사업주. 나는 사업부가 안 맞는 거야. 리더라는 거는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일어나는 건 전문가는 자기 입으로 하는 거야. 리더는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 돈 주고 월급 주고 뭐 하니까 좀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거야. 그거 안 맞는 걸 왜 계속 하고 있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 관해서 제일 꼭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게 삼국지. 자, 삼국지 책으로 읽는데 어렵다 그러는 분은 넷플릭스에 삼국지 있거든요. 95편이에요. 꼭 보세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184년도에 황건적이 난이 나면서 삼국지가 시작해요. 황건적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갖고 얘들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조정에서 이 황건적을 물리칠 의용군, 이걸 이제 모집하는데 18개의 제후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뭐 원소, 원술, 뭐야, 동탁하고 다 나와요. 유장유표. 근데 이때 나중에 220년도에 이제 삼국지에서 세 나라로 바뀌거든요. 자, 여기 위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세 나라로 바뀌는데, 이 위나라를 건국한 조조, 총나라를 건국한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를 건국한 손권이 이제 아버지가 손견이죠. 이 세 사람은요, 이때 땅이 하나도 없던 사람. 조조는 그 경비대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판관이고 경비대장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유비는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땅이 어딨어. 뭐 집신장수 오고 장비 이런 애들 데리고 술 먹을 때. 그 다음에 손권의 아버지 손견도 원술의 장군이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36년 뒤에는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중국 전역을 세수로 나눠.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 세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전쟁에서 지고 아무리 곤란한 경우가 돼도 인재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인재. 유비 곁에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방통민이 떠난 사람이 있어요. 조조 곁에 왔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나라 손권 뭐 노숙소 또 주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내가 잘해준다, 얘한테 잘해준다. 아니, 어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떠나잖아요. 리더죠. 전문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보려고 하 잠깐만 사람을 쓰지 마.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 역사에서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뭐냐?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박사님. 근데 저거 뭐 강의하면 한 4시간 4시간. 저 특히 2세들 강의할 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데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을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뭐 48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차 보는 회원만 400명이 넘고 보는데 저는 딱 이것만 봐요. 이 사람이 이 기냐 이 타냐 그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냐 이타적인 사람이냐 저는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놈이다 또는 지만한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기와 이타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은 모든 일의 행동에 자기를 중심으로 놓는 나한테 도움이 돼? 나한테 저기 좋아? 나한테 이거 돼?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놓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약속을 했어. 우리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교육시키니까 뭐 밥도 준비해놓고 약속을 했는데 다 약속해놓고 나 IR이 있어서 못 가. 이거 미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IR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가서 2시간 강의 듣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 우리는 딱 3번 하잖아요. 9시. 그런 사람도 필요 없어. 딱 3번 결석하잖아요. 무조건 지옥. 네가 여기서 우리랑 6개월 동안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빼놔라. 나하고 다 약속해놓고 제가 뭐 아이 할 때 보통 50명 중에서 2명 내지 3명이 저한테 필요 없어. 네가 하여튼 네가 알아서. 우리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이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잘해주고 굉장히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걸 볼 줄 알아. 볼 줄 알아. 그거를 리더는 저는 결국은 저는 남을 배려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사무실에 아크로비스타 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살아. 아크로비스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걔들이 저한테 자문을 받으러 온다 그만 뭐라도 하나 들고 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야 나도 한 시간에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건 이기적인 놈. 지 빨리 가서 저 문제 되는 거 이금영 회장한테 자원받아고 지가 왜 지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건 딱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그래 너 해봐. 박수. 이 기가요 이게 세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간신. 이게요 이거 무서워집니다. 이 간신들은요 이 겉에 이 표정 이제 포장 있죠? 기가 막혀. 회사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한다. 걔는 간신이 간신. 간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윗사람의 힘을 얻어.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간신히 왕의 신을 못 얻은 놈이 간신되는 거 봤어요? 쟤는 왕한테 지켰어. 근데 간신되는 놈 봤어요? 없어. 간신은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애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얘기한다. 위에 대표이사한테, 아, 그 친구 너 왜 걔를 모함하냐? 위에서 뭔지 모르면 왜 걔를 모함해? 그러다 맨날 뒤에 배신다. 절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일려치려고, 얘가 우리 회사의 역분이야. 걔는 한 주머니 따로 차고 있었어요. 회사를 이용해서 그치 개인적인 일물을, 회사를 이용해서. 제가요 외환은행 사회이사를 3년 했어요. 보통 이제 사회이사 3년을 하고. 근데 은행이 보통 이제 횡령사고가 벌어져요. 횡령, 네. 그 제가 이제 감사위원장이니까 횡령사고 벌어지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을 가요. 1년에 2번 벌어갖고 제가 6번 갔는데요. 6명 횡령사고 해갖고 이제 고발한 애들이요, 다 인사업가예요. 간신들은요 절대로 위에 밑보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짓고 제끼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박근혜도 들고 비서관 애들 밤 12시에 서류 갖고 나와서 정에 뭔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박근혜들 쟤들 12시까지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리더는 그런 거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는 어떤 사람을 봐야 되냐? 이타는 뭐냐? 남을 어떻게 된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아, 이 사람이 어떨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남한테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남한테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배반 안 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딱 그거를, 이건 아무리 뭐래, 우리가 뭐 아주 멀리 할 필요 없지만,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등용하라. 이게 그러니까 이 파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먼저 주란 말이야. 너 기본 먼저 주란 말이야. 먼저 주란.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적자생존. 3개가 있어요. 3개. 적자생존. 이건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이거 오리지널 지난번에 적자생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자생존은 뭐예요? 적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지금 안 적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자생존. 이게 적자가 나야 된다. 뭐냐? 인간관계에서는 적자 나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인간관계에서 흑자를 생각하지 마라. 먼저 어떻게 해라? 줘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돌아오고. 그때 제가 더 많이 받았어.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인간은 뒷가슴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준 만큼 안 오는데 왜 그거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라? 줘라. 박사. 우리가 이 사람을 보는데 이병철 회장님의 사람 보는 거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저는 딱 이 2가지만 봐요. 2가지만 딱 보고 딱 이렇게 보고, 이놈은 집에 있고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거 만나는 걸로 그냥 끝을 내요. 쟤는 뭘 해줘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나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리고 이런 이의적
정신적인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트러블이 생기죠.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자기가 엄청난 부하들을 저기 오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런 사람 잘못 만나죠. 평생 재판정 왔다 갔다 하니까 평생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이 절대 자기같이 잘났어요. 아, 그럼 평생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살해하냐? 이 살해하냐? 제가 매일 짐을 이제 어디 앞에서 골프를 못 치는데 제가 6년 전인가 이게 써는 포인트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응인에. 그래서 이제 여러 명 골프 치는데 7번 홀인가 거기서 저 골프를 치고 공을 올리고 그린으로 가는데 왜 그린을 다듬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키가 요만하고 머리 이만한 거 쓰고 여름에 그거 다듬는데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그냥 아이스 커피 한 잔 제가 드렸어요. 저는 뭐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무조건 돈을 줍니다. 점심때만 저녁 때 무조건 그냥 팁을 줘요. 그거는 방에 가서 써보면 되는 거는 호로 다르니까 무조건 줘요. 그리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얼굴을 빨리 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흔히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14번 14번 홀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을 잡고 올렸는데 막 그린을 걸어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나를 보고 막 오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야 그냥 왜 그러냐 오더라고. 근데 뭘 주워 꺼내더라고. 그 나한테 주는데 뭔지 알아요? 로스트 포거. 그거 하나 5만원치 돼요. 인간관계는요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제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 10,000원 이하의 택시비는 그냥 현금으로 주고 그거 뭐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야 이거 뭐 얼마나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저분은 그래도 그게 다 복으로 오는 거예요. 다 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얘기 이 얘기 뭐 너무 할 게 많은데 우리나라 여성 경찰 중에 전설적인 분이 이금형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물류회사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청주 여상 청재 대성 여상인가 거기 나왔고 여성 수민경 공채 1기로 들어갔고 부산 청장까지 했어요. 경찰대학 다 누르고 부산 청장 그러니까 저기 경찰청장 바로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경찰대학 학장할 때 김웅진 학장은 다 우리 교수님 만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른 일 때 만나갖고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도 얘기할 때 아니 여상 나와갖고 어떻게 그렇게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냐. 그 자기도 묻고 알겠어요. 자기도 마음백도 없이. 근데 하나 지키는 건 있대. 뭐냐니 이 경찰을 하면요 이 시체 다루는 그 시가 있나 봐요. 이제 변사체 이런 게 오면은 왜 그 경찰은 그걸 이제 다뤄봐야 되나 봐요. 경찰이 그게. 근데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람 발 떨어진 사람 뭐 죽은 사람 자기는 자기가 싸기도 그 변사체 몸을 다 정말 뭐 그냥 요만한 하나씩 닦으면서 이 사람 비록 죽었지만 이게 하늘나라에서 이게 좋게 돼야 된다고 닦았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죽은 분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다. 박수. 이게 이탈. 절대 베푸세요. 아니 꿈에도 생각하는 거지. 그냥 베푸세요. 그리고 한번 약속한 거 있잖아요. 피드백 이런 걸 잘.
약속하잖아요. 거의 죽을 날이면 가. 그 사람은 다 준비해 놨잖아. 야, 나 말이야, 오늘 뭐 저기 때문에 못 가는데 이해해라. 그러면 우리 골프 치다 마찬가지잖아. 야, 걔 빼. 걔 또 온다고 했다가 걔 또 안 오면 또.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냥 인생의 목표로 아주 이걸로 그냥 저는 사람을 봐요. 물론 뭐 그 사람의 지능이니 그건 뭐 나중에 되고 저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적극 주잖아. 그 다음에 옆에 평판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저런 사람들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 어디에 딴 일을 시켜도 그쪽에서 굉장히 좋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자, 오늘의 본론은 요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뭐냐면 요거 이제 변화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보죠.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운 거로 보여요. HBM 인공지능 늦게 들어가요. 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요. 롯데하고 신세계 쿠팡한테 완전히 착살. 홈플러스 그런 거 있죠. 온라인 빨리 못. 지금 착살. 이게 그렇게 쿠팡이 물류센터 짓고 그랬잖아요. 그 뻔히 봤거든 그거. 꼭 내가 서영구 우리 이제 또 초창 보러 올 때 서영구 교수한테 승명이한테 서 교수. 아니 그거 걔들이 그 소프트뱅크 손정리해서 물류센터 지어서 당일 배송하고 2일 배송하고 그런 거 뻔히 실적에 정용진이나 신동빈이 다 봐줄 텐데 왜 대응을 안 했어? 그래 뭐라더라고. 저러다가 망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의 첫 번째 제일 가진 걸 리더는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야, 저거 왜 저렇게 되지? 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 그럼 이번에 입수하면 선거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야당이 잡으면 어떻게 되지? 이 호기심이 있어요. 그 호기심 눈으로 봐야 결국 이렇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 그 변화의 단초를 신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너 호기심이 없어. 그냥 기존에 있는 거였잖아. 이게 계속 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오늘 낭떠로 지겠잖아요. 그냥 낭떠로 떨어지는 거야. 왜 내가 이게 잘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내려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는 이 변화를 기회로 볼 거냐, 위기로 볼 거냐. 먼저 보면 기회고 나중에 보면 뭐예요? 위기죠. 저도 1999년도에 이제 홈플러스 하다가 테스코로 넘어가면서 삼성을 그만두고 인터넷으로 뛰어들어요. 그때 제가 옥션을 만들 게 그냥 신용카드를 이렇게 온라인에 자기 신용카드 번호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온라인이니까 신용카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상장을 준비해요. 세우면 저 업체는 상장업체야.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이걸만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변화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이 오느냐 이게 이제 오는데 이거를 제일 잘 얘기한 분은 엘빈 두플러예요. 자, 엘빈 두플러는 더 웨이브 오브 메리츠. 이분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주제가 뭐냐? 부의 물결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를 가져는 뭐가 있다는 거야? 물결이. 이 물결이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이 돼. 그래서 이분이 유명하게 1980년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는 제조업에서 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보와
지식사회에서 누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이분보다 약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예견 분이 계세요. BC 300년. BC 300년에 장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거 보면 우생마사라고. 우생마사가 뭐냐면 손은 살고 말은 죽는. 이걸 읽어보면요. 물론 뭐 장자 자체가 천재지만 저게 어떻게 저런 걸 봤는지. 이게 왜냐면 장자가 보니까 이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축사가 떠내려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손은요 다 살아. 말은 다 죽어. 그럼 그게 우세는 맞아요. 그래서 저이 자기가 자세히 봤더니 이 손은 수영을 할 줄 몰라. 우리 뭐 소가 뭐 저수지에서 수영을 못 봤잖아. 그러니까 손은 본능적으로 물이 오잖아요. 물살이 몸을 기대. 그래서 물살에 따라 내려가요. 쫙 거의 몇십 킬로도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럼 다. 그 얼마 우리도 몇 년 전에 금순할 때 그 저 경상남도에서 함양에서 소강도 내려가 몇 80km가 그래서 발견돼갖고 주인한테 찾아준 적이 있어. 근데 말은 자기가 물을 잘 안다고 생각해. 옛날에 우리 뭐 강가에서 많이 타고 뭐 그러니까 말은 물이 오잖아요. 거슬러. 이게 뭐야? 거슬러. 근데 이게 소나기 정도면 거슬러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태풍이랑 홍수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오잖아요. 그럼 익사. 우리가 장자가 볼 때 우생마사는 건 뭐예요? 엄청난 큰 물줄기, 엄청난 큰 거. 그거는 저항하지 말고 뭐예요? 거기에 올라타네. 이게 저기 누구야 엘비트 블로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큰 물결, 더 웨이브 오브 웰스, 큰 물결의 주인공이 돼야 그 사람한테 뭐가 온다? 부가 온다. 박사.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의 물결을 네 가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네 가지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30분 지금 30분 남았죠? 네, 30분 안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저 남은 교수님은 시간 오래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간 정확하게 맞추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박수 한번 치고. 자, 이분은 이 저 엘빈트 블로 박사는 자 크게 네 개의 물결로 설명하거든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네 개의 물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개의 큰 내가 트렌드 이거는 거슬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올라타라 이거 올라타라 이게. 그래서 이제 제1의 물결은 지난 거죠. 노후명령이죠. 인류가 농사를 발명하고 이 노후명령의 주인공은 뭐예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이 이때로 부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1770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산업혁명, 우리가 얘기하는 고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공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주로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죠. 맨체스터, 리버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일, 미국, 프랑스 이렇게 일어나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는 이런 공업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1910년 강제로 합병당하고 우리는 1961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업화가 일어나서 공장을 짓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면 호남에는 공장이 적고 영남에는 공장이 많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호남은요 완전히 곡창지, 어마어마한 농업이라고 해요. 그거를 부수고 거기다 공장을 짓는 데는 건 그 당시에 불가능. 그 당시에 왜 알량리 수입국 막 그랬잖아. 이게 작업을 우리가 농업을 보존할 수 있고 근데 이쪽 영남 지역 대구하고 저 포항 이쪽은 6.25 때 낙동강 전투를 비롯해서 완전히 땅이 그냥 다 작살났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 농사를 새로 칠 수도 없고 완전히 포탈로 완전히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공업의 전체 저기를 영남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호남은 그거는 옛날에 1970년대 77년도 고속도로가 1974년 75년 고속도로 칠 때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다 들어놓아갖고 이거 고속도로 없는 농지 다 훼손된다고 해갖고 이제 그 중간에 농지들 있잖아요. 다 근데 반대가 뭔지 알아요? 농지를 훼손하냐고 해. 이걸로 우리 쌀 작업자소에 우리가 목걸인데 그걸 훼손해?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에는 공장을 못 짓고 다 폐허가 됐던 영남에 공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데 이제 이쪽부터 공업화돼서 이제 전두환 그대로 쭉 해갖고 지금은 전 세계 우리가 4대 제조, 우리나라 전체 GDP의 58%가 제조. 지금은 없는 게 없어요.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반도체, TV 없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최고의 이제 이런 제조업인데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죠. 트럼프 오면서. 근데 이렇게 원료를 집어넣어서 공장에서 가공해서 제품이 나오는 제2의 물결을 에르민도 블로박사가 올 때는 한계가 있고 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서 무제품이 계속 따라오고 그래서 이런 제조업 형태의 부는 이거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쪽으로 넘기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부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게 이제 1980. 어떤 부의 형태가 나타나냐? 앞으로는 정보와 지식을 진 사람, 이 사람이 부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예언한 거죠. 그래서 먼저 요 제3의 물결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보화가 먼저 나타나는데 이 정보화는 뭐로 시작이 되냐? 컴퓨터가 1970년대 중반에 나와요. 컴퓨터가. 그리고 이제 80년 초에 개인용 컴퓨터가 애플에서 이제 나오죠. 이 컴퓨터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서 구동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불행은 저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대요. 저 소프트웨어는 뭐냐? 아이디어, 독창. 근데 우리는 아이디어와 독창,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돈을 쳐주지 않아요. 은행에 가도 딱 공짜하고 시설담보가 있어야지. 내 머리가 기가 막히는데 이걸 담보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실 못했어요. 저게 유일하게 하나 지금 있는 게 한글과 컴퓨터에서 나온 HWP 한글 마이크 저 워드 프로젝트 그게 1990년도에 이찬진이라고 하는 김희애 씨 남편 젊은 애들은 모르지. 근데 김희애 씨는 알죠. 그래서 김희애 씨 남편이라고 그래가지 유아인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도 딱 그거 하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만나는데 우리 다행히 뭘 했다냐? 통신을 해놨어. 통신.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하고 통신은 어느 정도도 건드리고, 왜? 전쟁을 하면 벌써 이 통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는데 마치 뭐가 왔냐? 인터넷이 나온 거죠. www.com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이버 공간이 이 www. PC 웹사이트에 사이버 공간이 나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옥션 만들면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나온 사람들이 뭐 안철수, 뭐 지금 네이버 이해진, 이게 이제 1세대, 제가 초대 인터넷 기업 회장 1세대. 그때는 안철수 박사는 그냥 고등학교 출신 고치고 등대를 제가 안박사 사무실가고 김현수가 저 안박사 어디 갔냐고 장난거리에서 나갔어요. 그 시절 지금 뭐 세상이 뭐 몇천억 되는데, 우리가 뭐 이해진도 뭐 네이버도 뭐 이쪽 삼성 저랑 같이 다니다가 이제 다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인터넷 기업 회장하고 옥션 상장도 하고 해보니까 기존에 돈 번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이 사이버 인터넷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기업이 뭐 인터넷 갖고 봤어요? 없어요. 안 들어.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합니다. 기업가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고정관념.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있어. 나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만나보면 자기가 기업가인지 재력가인지 구별을. 재력가라는 거는요, 돈이 많아요. 기업가는요, 미래의 고객을 만드는 사람. 물론 기업가가 어떤 과정을 볼 때 재력가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몸짓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재력가가 되면 저절로 기업가가 됩니다. 천만에 나왔어요. 이게 고정관념이죠. 절대 이게 사업을 망하는데, 왜? 과거에 내가 수고했던 기업가 원리는요, 미래에 오히려 암적인 통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연구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 가끔 제가 고정관념 가진 사람이 최고의 특징은 뭐다?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개 키우시면 고정관념입니다. 개 키우시면 고정관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고, 편견. 선입견하고 편견, 이 두 마리 개가 새로운 게 오잖아? 와봐. 박수. 그래서 영국 소설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책이 있어. 그 소설에서 토스트인데 그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를 방해하고, 왜? 내가 오만한 거야.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를 방해한다. 왜? 편견이 있어. 기업가는요, 오만과 편견이 있어. 기업가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래의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오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세상이 왔는데 쿠팡이 오고 뭐 카카오가 또 대화를 못하는 거야. 왜? 나는 뭐 스타필드에 뭐 스타필드 해보세요. 쿠팡한테 대화. 이게 너무너무나 제가 볼 때 안타까운데, 이게 여기서 다음에 뭐가 냐 모바일이 오던 거. 자, 모바일 스마트폰이 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카카오, 배달의 민족 다 나오잖아. 대기업이 한 거 있어요? 대기업이 모바일 온 게 뭐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웁니다.
통신사 어려운 거예요. 통신사가 저거 있죠. 카카오 나왔을 때 통신 3사가 합쳐갖고 카카오 무료 메신저 저거 죽이자고 했어. 왜 못 죽인지 아세요? 저기 그 뭐야 문자 메시지 있죠? 그 돈. 그 돼요. 근데 카카오는 어떻게 무료. 우리는 받아. 그럼 이게 매출이 야 카카오가 무료로 오는데 언젠간 다 없어진다. 미리 준비해라. 아 나 있을 때는 안 돼요. 다 잤어. 지금 카카오가 완전 국민의 신분이잖아. 그게 통신사가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야. 아 KTO고 LG오고 SKT가 아 그때 카카오가 김범수가 무슨 돈을 잡고 텐센트까지 끌어들여. 뭐요? 이 생각, 이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결국 거기는 무너지더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의 변화를 이거를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안경 나오죠? XR, AR, 6G. 요쪽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디지털이다. 이렇게. 디지털. 그래서 저거를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우리 회사는 이 사스,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많이 쓰고 있냐? 우리 회사는 PC,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우리 회사는 모바일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일어날 메타버스나 XR, AR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걸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또 아니면 이미 벌써 했어요.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쭉 보는데 그래도 저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LG하고 삼성하고 2009년 11월 26일 날 잠실 운동장에서 스마트폰이 개통됐거든요. LG는 너무너무 그때 장사가 잘 돼요. 그때 LG가 나온 게 프라다,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사이어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삼성은 그때 옴니아 뭐 이런 게 이게 좀 헤맸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애플 게 나왔단 말이에요. 딱 나왔는데 이거는 참 그래요. 근데 LG는 기술이 너무 잘 나오니까 대응이 늦었어. 그래서 김경일 박사라고 그 아주대 심리학 박사님인데 그분은 우리 도전관에 와서 강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하잖아요. 회사 내에서 예를 들면 실적이 크게 좋잖아. 무조건 6개월 쉬게. 이 뇌를 쉬게. 그 사람 승진시키잖아. 그럼 반드시 작살난다. 왜? 그 상태에서 승진하면 새로운 변화 모든 걸 다 우습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이런 변화에 이걸 우습게 봐야 경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뇌를 쉬게. 그냥 돈을 주고 야 너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뇌를 쉬면서 좀 보면서 해야 그 다음에 이게 대응이 되지. 안 된대 안 된대. 뇌 구조가 그렇게 돼. 박사님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갤럭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삼성전자 이게 60%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기에서 날아갈 데가 어디예요? 모토로라, 노키아 다 저기서 날아간 거예요. 소니, 에릭슨 다 날아간 여기서 스마트폰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은 게 이제 애플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하고 두 개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올라왔고 지금 이제 화웨이, 오포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샤오미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유럽 보고 일본은 다 정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인데 더 큰 놈이 나온 거야.
우리 저 스타터 호루카라고 정영이라고 대표 오늘 가서 2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콘서트 했는데요. 34명 있었는데 최근에 11명짜리고 23명인데 생산성이 좋아. 왜? AI 써. 그러니까 이 AI 개발자는 AI가 개발 경력 6년 내지 7년 내내 똑같아요. 근데 개발 경력 6, 7년 되면 연봉이 얼마? 저거 왜 하루 한 달에 아무리 고급형이라고 해도 2, 30만 원만 주면 돼. 걔가 더 잘해. 그리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더 잘해. 현장에 저기 있다고 그래. 그 현장에. 이게. 그럼 과연 AI는 앞으로 어떻게 돼? 그거를 10분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 사회 목표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AI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AI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 이건 너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돼요. 근데 이때 나온 게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IoT. 모든 기계와 기계는 연결된다. 센서로 연결된다. 두 번째가 초지능 AI.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인. 그러니까 무인 로봇, 무인 자율주행, 무인. 이 세 개가 기본화돼요. 그러면 왜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저걸 왜 발표했을까? 저게 인류의 과제로 발표한 거거든요. 왜 발표했을까? 이유는 분명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에 의해서 GDP가 나오고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물이 나오던 세상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어떻게 성장률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전 세계가 불경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인간이 하던 일을 노동력이 줄어도 더 생산성 있게 하시는 방법이 없겠냐? 거기서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 강의 들은 사람만 제대로 알고 있는데 박수. 그러니까 저 3가지 IoT, AI, 그 다음에 무인 로봇, 무인 이걸 무조건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 없으면 이걸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더 많은 생산물을 내서 성장을 이룩하자. 그게 이제 2016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 이 AI가 이제 그 인간의 뇌 역할을 하면서 이거를 대신하고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이게 AI라고 써요. 아티피셜. 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아티피셜 요 I가 중요합니다. 요게 인텔리전스. 자, 여기에 왜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썼나? 이게 중요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건 지능이래요.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챌린지, 어떤 일이 나한테 왔을 때 리스폰스, 이 대처하는 능력에 어떤 새로운 일이, 자, 알파고에서 이세돌이 여기다 딱 놨어. 거기다 딱 거기 놨어. 딱 여기야. 대처하는 능력.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거를, 이 어원을 들어가 보면 어디서 나오냐면 정보라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한글로는 정보예요. 근데 영어로는 3가지 뜻이 있어요.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이 3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데이터는 뭐냐? 자료라는 뜻이에요. 자료.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 야 자료 좀 가져와봐라, 야 데이터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두 가지. 하나 내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 경험.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어떻게 자료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쓴 내용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와 다른 사람이 정보를 걸 내가 이해한다. 그 이해한다는 게 뭘까? 그게요 철학적으로 보면 뭐를 이해하는 거냐? 개념을 이해해요. 그래서 리더일수록 똑똑한 리더일수록 뭐를 잘 얘기해야 돼요? 개념을 명확히 해줘. 개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이 일에 대한 미션은 뭔가? 그 개념을 명확히 해줘야 돼. 명확히 해줘. 그래야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거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거 얘기하는구나. 저거. 리더는요 개념을 명확히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개념이 나오지 않잖아요? 항상 얘기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그냥 웃다 만 얘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리더가 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개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부터 기적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논리학을. 논리가 있어야 개념이 있잖아요. 논리가 없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서초동에 학원 보면 개념 수학 수학을 푸는 걸로 내가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제 그런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정보 단계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의 유효기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내가 은행 지점장이다. 내가 여기 은행 지점장이 계시지만 지금 이름은 토스나 이런 데서는 네 고맙습니다만 지점장님 저 오랫동안 계셨는데 저희 은행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래에 있어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어떻게 돼?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데이터 나머지 이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이해한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거를 내 거로 암기한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쟤는 천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워킹 딕션. 쟤는 걸어다니는 사자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의 이 유용성과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포메이션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해.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단어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해하고 그 컴퓨터 단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 언어로 그걸로 이게 넣으면 이거 주민등록 내는 거구나. 이거 뭐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정보를 내가 넣은 단어를 이해해서 이해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하냐? 인포메이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니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자기 나름대로의 컨텐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남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피라이트와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그게 뭐냐면 인텔리전스가 있다는 거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게 있다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처럼 기존 거를 잘 이해하고 외우고 기존 거를 이해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보다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이 대접받냐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상위로 올라가는 시대가 너무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 사이에 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간이냐? 이 간이 이게요, 생각의 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앞으로 AI 시대 새로 나오냐? 생각. 그래서 우리 아침 조찬 포럼 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물과 생각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아무리 네가 돈이 많아도 상대보다 생각이 낮으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이 생각, 그거를 이제 인도 저기에서는 AI에서 뭐라 하냐면 추론이라고 해요. 추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추리를 해서 추론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이제 AI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직원들도요, 이렇게 직원들 평가할 때요, 자기 과거 얘기와 어디서 들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 그걸 구별을 줘요. 어디서 들은 거와 저기 소위 말해 자기 경험만 갖고 얘기하는 애들은요, 절대로 9장 이상 생기지. 걔는 새로운 일을 주잖아요, 못해. 시간만 뒤따끌고 못해. 그래서 사실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못하고, 파워포인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누르고 그거 하시오. 그러니까 이걸로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은 그러죠. 형님 아무것도 안 보고 강의해.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시간이 못하냐? 저는 20분만 안 보고 강의해. 그 다음에 내용이 생각나. 이 자식아, 나오나가 가사 보고 노래를 해야지. 내가 나오나 콘서트 갔더니 36곡을 가사 안 보고 부르더라. 자식아, 프로가 뭘 보고 해, 자식아. 박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는 모든 연봉이나 모든 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애대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택시잖아요, 택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건대 가서 강의했는데 회사 앞에서 이제 택시를 잡았어요. 딱 어디 가서? 네, 건대. 건대요? 이 사람은 70대인데 하도 거기를 많이 가서 뭐 이렇게 키워볼 것도 없어. 그냥 딱 해놓고 건대요? 눈 감고 하는 거야. 뭐 도어대기야 눈 감고. 근데 이제 30대 애들 뭐 이제 저 얼마 한 애들 어디요? 건대요? 정문이요? 후문이에요? 그래서 후문 상경대로 후문이 말하면 건대 후문 이렇게 쳐 가요. 그러면 30대 새로 시작하는 놈이나 40년 동안 운전기사나 뭐예요? 운임은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로스쿨 나온 3년짜리하고 30년 된 부장판사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왜 택시기사는 똑같냐? 거기에는 생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더 대접받고 더 고귀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텔리전스인데 인간이 갈 거는 칸트가 얘기한 이게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추론 기능이란 말이에요. 추론 기능이라는 건 이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내 거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형님 좀 70대 되고서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비결이 뭡니까? 거의 뭐 매일 질문 받았죠. 어떤 놈 저는 형님이 롤 모델입니다.
비결 알려줘. 비결은 간단해. 뭔지 알아? 네 몸에서 빛이 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발광체형 인간이 있고 반사체형 인간이 있어요. 반사체형 인간은요, 조직에서 주는 빛을 자기 빛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조직을 나오는 순간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나를 비춰줄까 하고 그냥 방황하고 다녀요. 2, 3년 다니다가 동굴을 들어갑니다. 근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주도로 내 몸의 빛을 반딧불이라도 내 몸의 빛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그 빛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은 그 직장 안에 세상을 나와도 그 자기가 빛을 내던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디를 가도요, 다 자기 빛이 나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발광체형인. 그래서 이 가끔 뭐 어디 회사나 뭐 이번에 신한은행 가서 뭐 강연할 때 그랬어요. 제발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하죠. 이 일은 내가 주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돈 플러스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부장할 때 94년도에 하자고 아이디어 냈거든요. 그럼 돈 플러스 그게요, 하나 만드는데 몇 병 들어가요. 3,000평에다 건물에다 그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잖아요. 그거 냈는데 30년 전에 그거 내가 부장인데, 부장이니까 이금영 부장이 돈 플러스 혼자 그런데 그렇다고 위에서 그거 지게 가겠어요? 정확하게 써갖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신세계 이마트 하나 있을 때,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물어봐요. 야, 이거 너 이마트 이길 수 있어? 신세계 이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에 제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는 비서료 5년 있었으니까 그 정도 되면 비서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해외 지점이 50개가 있는데 해외 지점에서 괜찮은 물건 하나씩만 가져와도 이마트 신세계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옵니까? 앞으로 날 시장 개방 시대 걱정 없어요. 그럼 삼성물산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래가지고 용플러스 만들어갖고 점포 2개, 5개 돼갖고 알짜로 그때 그냥 뉴코어까지 인수 계약까지 다 했다가 IMF는 바라봐요. 사업 영원히 퇴사가 생겨. 딱 한 달 이내 사업을 지금 그 당시에 금융을 사업 정부는 뭐 우리가 싸게 팔야 관심 없어도 들어가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재벌도 다 은행에 빚이 있었잖아. 그걸로 빨리 갚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정부는 왜 안 몰고 어떻게 돼? 늙은이 늘어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내가 주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면 지금 왜 AI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계가 이제는 기계가 옛날에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었냐면 이해하는 기능만 있었단 말이야. 내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언어로 이렇게 치면 요건 요거 하는구나 그 이해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진다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 자기 판단의 생각. 너 이제들 이렇게 뒀어? 내가 쭉 지원해갖고 돌려보니까 나는 여기야. 이 기능을 가지기 시작해. 원래는 그 기능은 뭐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인데 그걸 누가 가지기 시작했어? 기계가 가지기 시작했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혁명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이 AI의 초기는 이제 1996년부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우리가 퍼셉션 AI라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대개 이제 확률이에요. 확률로 나타나요. 대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찍어. 공장에서 비전 프로로 카메라가 계속 찍어. 그럼 불량품을 이제 저거는
분량이야. 수백 개가 가면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다음에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거지. 빼내는 거지. 엑스레이에서 폐암물 수백만 장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야, 이건 폐암이야. 이제 딱 놓고 폐암? 그럼 오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 아니야 그러면 틀려 그러면 페널티 주고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어떤 거를 예측하는, 그런 확률로 예측하는 확률의 기능을 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게 구글이 2023년도에 13,000명 잘랐거든. 저게 다 적어. 자기들 인사기록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서 알고리즘으로서 1등부터 내기. 그때 13,000명 나가. 아무도 소송을 사는 거지. 왜? 왜? 그래서 초기 AI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불량품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이게 암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진단한다든지, 또는 고객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이걸 응대로 해서 챗봇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교육시켜서 확률로 얻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의 AI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2022년 10월 30일 날 뭐가 나오냐? 챗GPT가 이게 혁명. 그러니까 이 챗GPT라고 하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호모사피엔스의 탄생, 그 다음에 챗GPT의 탄생, 이렇게 우주 역사의 4대 사건으로 저거를 얘기해요. 저건 뭐냐? 이 인공지능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대규모 문서나 모든 언어를 LLM, 라기네 다 훈련을 시켜. 훈련을 시켜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물어보잖아? 그러면 걔가 그 답을 만들어서 제너레이팅, 답을 만들어서 나한테 제시하는 거야. 이게요, 저는 하루에 한 30분씩 쓰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저게. 그러니까 코딩 짜죠? 이거 어떤 질문을 했는데 얘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금술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저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박교 사동 성당 다니는데 성당의 신부님이 이제 5년마다 바뀌어요. 신부, 주임 신부님이. 근데 주임 신부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데 그 박영수 신부님이라고 카드를 쭉 내고 두 번 부르요. 그러니까 이제 나고 여보, 집사람은 워낙 신앙심이 깊으니까 거기서 뭐 성경 교육도 하고 저야 그냥 그래도 부부 독서만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정결금하고 편지라도 하나 써야 될까요? 그 정결금은 어떻게 문제가 하면 되지 몇백만 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어떻게 쓰면 주민회장 아니 그러니까 박영신 신부님이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그렇잖아. 그 내가 신부님한테 그동안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본 거야. 야, 이분이 성서위원이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5년 동안 일했는데 뭐라고 써야 그래도 그분이 받아오고 감동하겠냐. 그랬더니 1분도 안 돼갖고 1, 2, 3, 4, 5 걔도 보통 5가지 나오고 짱! 근데 3번하고 4번을 꿈에도 내가 생각 안 했던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거를 다 섞어서 이제 사와갖고 이제 전들금하고 이제 해서 그냥 드리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가려고 그러는데 여보 편지를 썼어. 그래서 썼지. 뭐라고 썼어? 나 그냥 좋은 얘기를 썼어. 그래도 내가 한번 봐야지. 딱 보더니 당신이 이렇게 신앙심이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데 요새는 뭐 하냐면, 이제 성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룹 때. 근데 그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채찍PT에다가 그 지명 넣으면은 이제 쫙 해서 나온 거 알려줬더니 요새는 막 그거 갖고 너무너무 실력이 길러져갖고 막 그 그룹원들이 아니 갑자기 어떻게 나는 그것 때문에 금술이 좋아졌어. 박수보다 그러니까 이게 채찍PT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허용이 줄어드는 거죠. 변호사, 의사.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착살나는 직군이 개발자. 개발자는 그냥 다 작살나죠. 왜냐하면 개발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팀장이 있고, 팀장이 전체적인 걸 조율하고, 마이크로 이제 개발하는 애들, 이 부서, 요거, 너는 요거 프론트단, 요렇게 이제 해서 팀장한테 가져와서 이제 약간 트리밍 이제 작업해갖고 했는데, 이제는 얘가 필요 없고 팀장이 그 저기 뭐야, 저 AI한테 야, 이거 네가 짜, 이거 네가 짜, 짜! 야, 나 오늘 가갖고 정영현 대표 만나보고 내가 가갖고 서울대 컴퓨터학과 나오래거든. 이시엠요 회장님 이제 10명만 있으면 이제 회사 상장할 수 있어요. 엄마 그러고 나 그냥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하나 병신이었어. 지금은 이제 컴퓨터 과학과는 이름이 없어지게 생겼어. 컴퓨터 과학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AI 리터리시, AI를 잘 다루는 그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이건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이건 뭐건 무조건 AI 전문가 한 명을 데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 그 저 직원 중에서 뭐 다른 일 아무 일도 좋아 관계없어. 그러면 AI 이런 거 좋아하는 애 있잖아. 그런 새로운 기술을 하고 온 애 무조건 걔를 지원해 줘. 요새 툴이 많이 나오거든. 야, 툴 뭐 쓰는 거 걱정하지 마. 돈 주는 거 뭐 한 달에 60만 원짜리 있어. 그래서 요새 AI 월세라고 해. 벌써 우리만 해도 채찍PT 내지 뭐 내지 그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 AI 월세라고. 근데 그게 생산성을 올려줘.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에서 아이들 약간 젊은 놈 있잖아. 딱 해갖고 잡고 너 이금용 회장 내가 얘기 들을까 오늘부터 AI 관련된 툴이나 이런 거 근데 따로 교육시키는 거 별로 없어. 자기가 공부해. 50만 원 무조건 써. 채찍PT 무조건 하고 무조건 써서 완전히 6개월이면 내가 이거 만들어 질문하고 완전히 해야 돼. 한 명씩. 박수.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회사가 달라져. 얘가 다 알아서 PPT 만들고 저는 뭐 읽습니까? 그래서 이 채찍PT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서부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변화가 하니까 금년에 이제 또 하나 나오게 AI 에이전트. 자, 이게 이제 우리 박나연 대표님 여행사도 계시니까 이건 뭐냐면 내 일을 이 에이전트 얘가 대신해줘. 그러니까 쇼핑 이제 쿠팡에 들어갈 필요 없어. 스마트 스토어 들어갈 필요 없어. 이 에이전트 보고 야 그냥 내가 얘기하면 돼. 그럼 얘가 쭉 찾아다니면서 제일 저렴하고 제일 싼 거 있잖아. 걔가 나한테 갖다 줘. 이게 쿠팡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 저기 어떻게 될지. 쿠팡 걸 갖다 줄 수도 있고 마켓컬리 걸 갖다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미 그 오픈 AI가 저 쇼핑 에이전트를 만들었어. 그 저걸 만들어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쇼핑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카카오. 일본은 엄청나잖아. 지금 그래서 카카오하고 오픈 AI하고 손을 잡아. 그래서 카카오 거기에 쇼핑을 달아서 거기서 주문하면
카카오페이나 모든 걸로 해서 다 그냥 국내에 있는 쇼핑몰 다. 근데 얘기를 내가 주문하면 프롬프트를 넣는 거지. 후기 좋은 데를 찾아줘. 맞아. 500원, 5,000원 이하짜리를 찾아줘. 그럼 다이소에서 가져오는 거야. 이 쇼핑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여행도 내가 베트남 가는데 2박 3일 짜주고 예약까지 다 해줘. 얘가 다. 지금 우리 카카오티에 들어가서 먹잖아. 그럴 필요 없어. 이제 택시 에이전트 나오면 걔가 카카오, 다다, 뭐 온다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거 가져다.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웹사이트도 서로 연동해야 되잖아. MCP라는 건데 이제 연동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꿀지,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이제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는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여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양극화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개발자 영역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AI 못 쓰잖아? 무조건 나오셔. 무조건 그냥 사. 네가 뭐 배워서. 왜냐면 그 차이가, 그 기능 차이가 너무나 손으로 내고 그냥 입으로 내고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가 뭐 밤을 새워서 배우던 아니면 어디서 배우던 지가 리트러시라고 하는데 AI를 지 몸에 완전히 어떻게 돼? 익혀. 이런 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가 들어가는 피지컬 AI. 이거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는 전 모든 영역에서 다 나오고 있다.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국대학인데 저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여기서 나왔는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대학교 4년 다 이거 이제 바뀌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 젊은 시절에 AI 시대 4년을 지금 이거 뭐 교수님들 그거 배우면서 4년을 여기서 지내라? 그거는 안 돼. 그 내가 주장하는 게 뭐야? 교육받으면 3년을 꽉 내고 1년은 무조건 인턴을 시켜. 정부가 무조건 1년을 인턴을 시켜. 교과서 다 켜고. 이거 1년 안 받으면은 대학 다 무너지면은 등록금은 받되 졸업은 4년으로 하되 1년은 무조건 사회에 내고. 그런 개혁적인 게 없으면요 엄청난 낭비 속에 대한민국 젊은 애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이제 교수님한테 배운 거 그거를 4년 한다?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삼성 리더십 운영 있었는데 이병철이라는 게 항상 얘기해요. 성공하려면 운, 근, 근 세 개가 있어요. 운. 성공하려면 운, 둔. 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리석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 이 근, 이게 이제 인내거든요. 인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려울 때 버티는 용기. 평상시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잘 나갈 때 절제하고. 그게 인내. 잘 나갈 때 절제하는 것도 인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저 3년 전에 우리 도전관 나눠 와서 저하고 2시간 동안 토크했거든요. 걔가 엄청 응원하잖아. 우리가 뭐 너무 정교감도 너무 잘할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아도 젊은 혈기는 못 막고 그 잘 될 때 어떻게 돼? 인내. 잘 될 때 절제. 그래서 원래 리더는 말을 많이 해요. 리더는요 말을 우리 사무직 보세요. 조조 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냐? 공을 부하한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이제 곽관이 뭐 순욱이니 뭐니 쫙 양쪽에 이제 이쪽은 문관이 이쪽은
무관 양쪽에 서갖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조조가 이미 결심이 쓰고 말이 섰어도 얘기 안 해요. 자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 순욱이 얘기했잖아. 그럼 오늘은 이번에는 순욱 말을 따라서 해보자. 근데 그게 성공하잖아? 그럼 공이 개려가. 근데 먼저 얘기해버리잖아? 공을 줄 놈이요. 그래서 리더는 말을 말해. 잘해. 왜냐하면 결국 제 성공이라는 건요, 제가 보면 두 가지다. 안에는 공신, 바깥에는 우군. 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정부다 뭐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예결, 전두환 대통령 예결 때 항상 얘기해. 김재익 수석 항상 얘기하죠. 김재익 수석 아니었으면 반도체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뭐 우리하고 내놓고 봐서 알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때 그게 성공했다는 건 그 성공을 이유가 공신이 있는 거야. 공신. 그러니까 리더는 잠깐 공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 다음에 뭐냐? 바깥에서 나를 돕는 우군. 그게 있어요. 우군. 아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 상대방, 어이구, 이런 애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조가 관동손에서 이기잖아. 내 일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말을 너무 안 해요. 그냥 그 공신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저게 뭐냐면 근일할 때 절제. 잘 나갈 때 어떻게 해라? 절제. 그 다음에 이제 둔은 뭐냐? 이건 이제 겸손인데, 겸손인데, 이게 왜 이게 둔이라고 얘기하냐? 이거는요, 기업가는 뭐예요? 미래잖아요. 기업가는 미래를 끼쳐가는 사람이잖아.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를 지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겸손. 그래서 기업가는 손이 세 개다. 보다 오른손, 왼손, 겸손. 기억하는 손이 세 개다. 자, 제가 오른손, 왼손 그러면 겸손해보세요. 오른손, 왼손, 겸손. 기억하는 손이 세 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게요. 자, 제가 이거 한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왜 이병철 회장님처럼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냉철한 분이 왜 성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운이라고 했을까? 저걸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운이라는 거요, 이 운은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옮기다. 운전, 운반, 운행, 옮기다. 지금 한자 찾아보세요. 옮기다, 옮기다. 뭘 옮기는 거야? 우리가요, 저 사람은 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에서 70%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70%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그럼 운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사람을 만나, 귀인을 만나. 그때 그 사람, 예를 들면 뭐 유비 그러면 제갈량, 박지성 그러면 히딩크,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는 뭐냐? 때를 때. 운때가 맞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병철 회장이 저기서 얘기하는 운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거나 때를 만나려면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옮기는 거야. 달리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에, 다시요 귀중한 시간에 우리 지금 나하고 우리 저 동대 이 과정에 들어왔잖아. 여기에 들어와서 옆에서 제 강의 들은 강의 내용, 또 옆에 계신 분하고 명함 준 이분이 어떻게 돼요? 운이 지금 안 온 분보다 운이 더 올 가능성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큰 거예요. 박수. CEO는요, 집에 저기 있으면 안 돼요. CEO는 사무실 있으면 안 돼요. 옮기세요. 세미나 오면 가.
또 모임도 옛날 얘기하는 모임은 가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기업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거, 또 세미나 하는 거, 포럼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같은 기업인들끼리 어디 해외 전시하는 거 무조건 가세요. 옮겨야 돼. 그러니까 있죠.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기용하지 말고 10%만 그냥 90%는 그냥 내가 찾아. 내가 찾아. 우리도 있어보면 막 찾아오잖아요. 형 이거 좀 그거요. 그냥 제목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요. 내가 찾아가는 거야. 내가 옮겨가는 거야. 내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요. 영향도 없어. 영향도 없어. 그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큰일 나. 넘어가면 안 돼. 유비가 제갈량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눈이 많이 오냐.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옮기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뭐 한다? 그리고 때는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세요. 새로운 생각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 들었잖아요. 새로운 생각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때가 보여요. 야 우리 개 밑에 이 과장 그놈을 예일서부터 AI 전문가는 그냥 작살내야 되겠다 너희.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들고 그럼 걔가 이거 PPT 이렇게 만들고 엑셀 이름인데 금방 됩니다. 바로 그거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옮기라. 그럼 뭐가 오면 되는 거예요? 운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생각도 옮기고 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옮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만 안 있는 줄 알아요? 하늘이 가만 안 있어. 하늘이 다 본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천운이 하늘이 나한테 옮겨서 나한테 운을 갖다해서 이번 일은 천운이 닿았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요소에서 운, 둔, 큰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천운을 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